대통령 탄핵 정국과 함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불투명해지면서 행정구역만 바꾸는 방안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동의나 주민투표 없이 도조례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인데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조인호 기자입니다. 최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제시한 대안은 기초자치단체 출범은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기화돼 행정구역만 재편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의 행정시에서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의 행정시 체제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행정시의 분리와 명칭, 구역 등은 도조례로 정하며 도지사는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시의 사무소 소재지는 조례로 정하돼 도의회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3개의 행정시 체제 선도입을 통해서 향후 기초자치단체 설치 시 발생 가능한 잠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대응하고 이걸 시뮬레이션을 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주민 투표가 어려워지면 이 같은 대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지방선거 때 도입할 수 있는 건 뭘까? 예. 이런 걸 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순차적으로 그렇죠.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 이런 좀 고민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방자치학회라든가 또 한국법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서. 문제는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개의 행정시로 재편하는 조례 개정에 찬성하느냐입니다.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김한규 국회의원은 제주시의 동서 분리가 불필요한 지역 갈등을 유발한다며 현행 행정구역을 유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말 KBS 여론조사에서도 현행 2개의 행정시를 3개의 기초단체로 나누는 안에 대해 찬성이 46%로 반대 42%보다 높았지만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특히 제주시 인구의 80%가 살고 있는 동지역에서는 반대가 47%로 찬성 41%보다 높았습니다. 제주도는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행정체제 개편을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제안한다는 계획이어서 중앙 정치권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레드향 농가들이 열매가 터지는 열과 피해를 심하게 입었었는데요. 피해율이 40%에 달하고 기후위기도 심해지면서 레드향 나무를 잘라내고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드향 나무 300그루가 자라고 있는 2,600제곱미터 규모의 비닐하우스. 10년 넘은 나무들이 전기톱에 힘없이 잘려나갑니다. 잘린 나뭇가지에는 미처 따지 못한 열매도 달려 있습니다. 최근 2년 새 폭염으로 열매가 터지는 열과 피해가 심해지자 10년 동안 지은 레드향 농사를 포기한 겁니다. 지난해 이 농가에서는 레드향 나무 300그루를 재배했지만 90% 이상이 열과 피해를 입으면서 올해 1,000kg도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열과 피해율이 낮은 천혜향으로 품종을 바꿔볼 계획이지만 나무를 심으면 5년 뒤에야 수확이 가능해 당장 수입도 걱정입니다. 엎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정말 울고 싶을 정도로 이 큰 나무들을 다 잘라내고 그러니까 굉장히 서글픈데 할 수 있습니까? 울며 거저 먹기로.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레드향 평균 열과율은 38.4%. 열매 10개 중 4개꼴로 피해를 입은 셈입니다. 재작년보다 12.2%포인트 증가했는데 기후위기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문제는 양씨처럼 레드향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더 늘어날 거란 전망입니다. 품종 쏠림 현상으로 과잉 생산되거나 품종이 단순해지면 기후위기에 더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네 잘랐다라, 누구만 누구를 잘랐다 그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레드향 품종 자체가 많이 줄어들면은 또 줄어들 만큼 또 다른 망감류에 또 불어나면은
그 만감류도 다시 또 피해를 보지 않을 건가. 제주 지역 레드양 재배농가는 전체 만감류 재배농가의 17.7%인 1,600여 농가. 지난해 말 품종을 바꾸기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신청한 감귤과 만감류 재배농가는 215곳이지만 레드양 농가가 얼마인지는 제주도도 농업기술원도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오늘 하늘빛은 흐렸지만 제주 북부 지역의 낮 기온이 14.7도까지 올라 포근했습니다. 주말까지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 걱정은 없겠는데요. 내일 오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 새벽까지 20에서 7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높은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는데요. 산간도로는 길이 미끄럽고 짙은 안개도 껴서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추자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되겠는데요. 항공기와 여객선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3에서 6도가량 올라가겠는데요. 아침 기온 북부 동부 지역 9도, 서부 지역 8도로 시작하겠고 산지 성판악은 3도 예상됩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 동부 지역 11도, 남부 지역 14도까지 오르겠고 한라산 성판악은 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해상에도 내일 오전에 강풍이 불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만조 시간대는 해수면 높이가 높아져서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내려오겠습니다. 절기 입춘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추워지겠고 목요일까지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설 연휴 기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늘어났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어제까지 제주 방문 관광객은 23만 1천여 명으로 지난해 설 연휴에 22만 7천여 명보다 1.5% 늘었습니다. 내국인은 19만 9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4.5% 줄었지만 외국인이 3만 2천여 명으로 40% 늘었습니다. 관광협회는 설 연휴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9.6%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임시 공휴일 효과로 내국인 감소폭이 줄었고 중국인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내 4년제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지만 전문대학들은 인상했습니다. 제주대는 정부의 등록금 정책에 맞춰 17년 연속으로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고 대학원과 외국인만 4.37% 인상했고 제주국제대는 14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했습니다. 제주 한라대는 올해 등록금을 16년 만에 5.26% 인상했고 제주관광대도 지난해 15년 만에 인상한 데 이어 올해도 5.49% 인상했습니다. 탐나는 전에 포인트 10% 적립 혜택이 3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1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10% 적립 혜택을 3월 말로 연장하고 부족한 재원은 추경 예산에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탐나는 점 포인트 적립 혜택을 7%에서 10%로 높이면서 결제액이 평소보다 15.7%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김창범 제12대 제주 4.3 희생자 유족 회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이번에 회장직을 연임하는 김창범 회장은 지난달 치러진 선거에서 4.3 왜곡과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4.3 특별법을 개정하고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와 유족들의 복지 지원 확대를 공약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김창범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7년 1월까지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